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펙주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펙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펙 관련된 정보, 뉴스를 보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 묻지마 투자를 주의해라 등 관련된 보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다. 가장 안전한 투자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양분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스펙이 청산되고 상장 폐지된다면 받게 되는 환불금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스펙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 오래전부터 스펙주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스펙주 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미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정 부분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숙지하시고, 그 숙지된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리스크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어딨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다면, 뒷부분까지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방은 막혀 있고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는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일단 지금 유형별 상장 통계를 보시게 되면 스펙주 상장이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고, 보시게 되면 21년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NH 스펙 19호죠.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된 스펙입니다. 이게 최초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정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10년 전에. 어찌됐든 10년 만에 이제 나온 코스피 상장 스펙이고요. 대부분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에 이렇게 상장을 하죠. 보시게 되면 22년 벌써 25건입니다. 21년 24건임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아직 3개월이 남았음에도 지금 25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5년 안에 가장 많은 신규 상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지금 상장된 스펙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다양하죠. 지금 이렇게 많은 스펙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펙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우회 상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서류만 있는 기업을 상장을 먼저 시켜놓은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신규 상장을 먼저 한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상장을 먼저 시켜놓고 정작 알맹이 합병할 기업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을 하냐면, 일반적인 청약 IPO보다는 상장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 방식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건은 3년 이내 합병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합병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만약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 금액, 주주들이 되겠죠? 다시 돌려줍니다. 스펙주가 상장 후 2년 6개월 동안의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지정이 되자마자 1개월 이내 상장 예비 심사를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해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절차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나머지 5개월 동안, 총 3년이니까요. 나머지 5개월 동안 상장 폐지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거기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펙주는 결론적으로 합병 승인이 결정되기까지 공모가 2,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도 합병 승인이 결정되기 전에는 청산, 상장 폐지, 해산 같은 의미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어도 원금과 이자까지 붙여서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병 승인이 결정되기까지입니다. 합병 승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청산, 해산, 상장 폐지가 된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가 있죠. 답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계좌에 반환 예정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 출고가 입금이 됩니다. 상장 폐지 후
뭐 반환 예정금을 받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얼마를 돌려주냐? 반환 예정 금액이라고 스펙주 청약하실 때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KB 제20호 스펙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 설명서가 있죠. 투자 설명서를 보시고 투자 설명서에 반환 예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 주당 지급 예상 금액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 2,070원이라고 나왔죠. 이게 3년 전 청약을 했던 스펙이니까요. 이자율이 1.16%입니다. 뭐 이자율은 늘 변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에 따라서 이 받게 되는 예정 금액은 변동이 생기고요. 뭐 36개월 안에 해산을 하지만 뭐 디테일한 해산 일자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이렇게 예상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현재 스펙들은 대부분 2,100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치 이자율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2,100원을 넘어가는 주가로 매수한 경우 이거는 얼마에 사시더라도 돌려받는 주당 금액은 2,100원이라는 뜻입니다.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할 경우 원금 보장을 해주는 이 금액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스펙주가 위험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미는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 아까 말씀드린 요즘은 2,100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높게 사신 분들은 그 차익만큼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IBK 제17호 스펙 주가가 3,080원입니다. 3,080원이에요. 따라서 뭐 IBK 스펙 주가가 3,080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보면 1,080원만큼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3,080원이지만 만약 이게 청산이 된다면 합병을 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가 된다면 돌려주는 금액은 2,100원밖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병 승인이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펙주가 원금을 보장해 주는 내용은 합병 대상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해 해산하게 될 경우에만 지급 예상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에 실패했을 때에만 돌려주는 거고 합병을 한 다음부터는 이 예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오히려 2,100원보다 더 떨어지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 승인이 났지만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100원보다 더 낮은 주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합병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금 돌려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스펙주의 주가 흐름은 상장 시 2,000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10,000원짜리도 이렇게 좀 뭐 덜어 나오긴 합니다. 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10,000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스펙은 2,000원짜리고요. 스펙주 공모주 청약은 2,000원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론적으로 손실 구간 없이, 물론 수수료는 있겠죠. 뭐 대부분 스펙주 수수료가 2,000원이기도 하고 유한타는 뭐 3,000원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수수료를 제외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손실 구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상장 후에는 2,100원, 2,200원대를 유지하면서 뭐 큰 변동성 없이 일정하게 뭐 유지가 됩니다. 합병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큰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제 스펙주 청약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청약하듯이 뭐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하시면 되고요. 좀 다른 점은 일반 청약은 증거금이 50%지만 스펙은 100%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한 주가 보통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청약 단위 뭐 20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야 10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소 시들해졌고 이에 반면 스펙주 청약에 많은 관심이 이제 몰리고 있는데요. 대충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균등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은 물론 경쟁률마다 매번 다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균등으로 스펙주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은 대략 30주에서 60주, 70주, 30주에서 60주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례로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라고 어느 정도 평균 수치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매번 경쟁률마다 요 금액과 주식과 금액은 달라집니다. 단순 이제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따라서 상장 당일에 2,100원대 수준에서 추가로 물량을 늘리는 전략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스펙주는 대부분 그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100원대까지는 추가 물량을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조용하던 주가가 들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펙주는 상장 후에 대부분 변동성 없이 꾸준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합병 이슈나 이런 보도 소식이 없는데도 가끔 비논리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지난 분기에는 삼성 스펙이 그랬죠. 상당히 과열되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린 IBK 제17호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병 관련 이슈나 보도가 없음에도 2,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또 헛소문처럼 빠르게 사그라들기도 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스펙주 투자는 합병 관련된 이슈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펙주가 상장을 해놓고 어떤 기업과 합병할지 살짝 엿볼 수 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발기인과 임원진들의 지난 업력 또는 M&A 실적을 보면서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섹터나 주력 업종을 이렇게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발기인, 임원진, 증권사 관련 분들은 스펙주 주식을 1,000원에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스펙은 CB 전환사채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무조건 스펙 합병에 성공을 해야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펙주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우량 기업과 합병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스펙주가 합병 기업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 심사 청구가 들어가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가 돼요. 네,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KBJ25 스펙이죠. 이런 식으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이렇게 뜹니다. 보시게 되면 예비 심사 청구 대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고요. 이때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하는지는 이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합병 결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첨부 선택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보시면 자세한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한 기업을 찾아서 거래가 정지가 되면 이제 심사에 들어가고요.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심사를 들어가고 대략 2개월,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 후 합병을 승인할지 거절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KBJ24 스펙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를 해제했죠. 결과는 승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만약 이렇게 합병 승인이 난다면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이런 공지를 통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이제 좀 오랫동안 거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시초가는 거래 정지된 주가의 50%와 200% 호가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요. 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반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어떤 기업과 합병하려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요. 물론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합병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는 이 스펙주 주식수만큼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가치는 합병될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만 스펙주 유통 주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합병기일 사업연도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해당 연도 순이익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합병 비용은 대체적으로 30억 원, 110억 원, 그 이상까지도 나오고요.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스펙주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합병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스펙주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합병 비용이 올라가요. 따라서 스펙주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면 합병이 무산되거나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병 의지가 높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단 합병 비용은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건 아니고 장부상 기록되는 비용일 뿐입니다. 합병에 성공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금감원 거래소 조사에 의하면 합병 성공률은 지금 이 많은 기업들이 올해에만 상장을 벌써 한 기업들이고요. 뭐 작년에 뭐 상장을 한 스펙들도 많고요. 이렇게 많은 스펙들이 있지만 이 많은 스펙들 중에 64%만 합병에 성공을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할 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뭐 최근에는 스펙 상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 성공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즉 감으로는 대략 50%, 40% 수준으로 정도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장하는 모든 스펙주를 청약을 하신다면 절반 정도는 합병을 하는 것이고 절반은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합병이 되면 모두 주가가 오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과 합병하는지가 중요하고요. 합병 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평가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스펙주 공모 규모가 작을 경우 뭐 대략 한 60억, 70억 정도면 작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작으면 합병하려는 기업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합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100억 원대의 뭐 스펙이 많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병하려는 기업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KBJ24 스펙을 설명을 드리면 거래 정지 해제가 되었죠. 승인이 나서. 그러면 주요사항 보고서에 회사 합병 결정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회사 합병에 관련된 뭐 주요 내용 일정이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데요. 회사 합병 결정 공시 쭉 살펴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죠. 1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셨던 스펙주를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원금과 이자 일부를 받는 것보다는 뭐 시장에 파는 게 더 가격면이나 편의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면 되시고요. 결국에는 대부분 합병 결정 보고서를 기업들이 그럴싸하게 만들겠죠. 스펙주 가치와 합병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크게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원금 보전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고 합병하는 기업의 가치가 형편없다.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칠 것 같다라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스펙주 관련해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고요. 뭐 주식 투자가 뭐 이렇게 많이 뭐 리스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저의 몇 가지 그 조건들 뭐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스펙주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고 하면서 뭐 알게 된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뭐 합병 공시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